세계 증시는 빠르게, 우리 증시는 폭넓게.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.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시죠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,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이 3대 지수가 주중에 고공행진하다가 주말에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. 네. 이 지수별로 종가를 살펴보면 우량주를 모아놓은 다우지수가 0.77% 내린 39,475.90포인트로 마감했고요. 대형주 위주의 S&P 500 지수는 0.14% 하락한 5,234.18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. 반면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.16% 오른 16,428.8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홀로 상승해서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. 그리고 주간 단위로 보면 다우지수가 1.97%, S&P 500 지수가 2.29%, 나스닥 지수가 2.85%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. 네, 뉴욕 증시는 무섭게 오르다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인데 지난주에 대형 이벤트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 네, 이제 당연히 가장 큰 재료는 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네. 회의였습니다.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동결했는데 이 연준 위원들의 앞으로의 그 금리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에서 이 연준이 이제 연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서 연준이 인하 횟수를 2번 밑으로 줄일 수 있다라는 네. 관측도 나왔는데요. 이런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증시가 주중에 계속 강세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. 그리고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첫 금리 인하 시점을 6월에 배팅하는 투자자들도 늘었는데요. 이 미국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FOMC 회의 직전에 50%를 보였는데 이게 지난 주말 기준으로 전망치가 75%까지 올라갔습니다. 네, 투자자들이 주목한 또 다른 이벤트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? 네, 이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나흘간 엔비디아 주최로 열린 세계 최대 인공지능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. 이 엔비디아가 행사에서 선보인 반도체 신제품 그리고 엔비디아 CEO가 발언한 내용들이 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. 특히 젠슨 왕 CEO가 이제 인간과 같은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5년 안에 수학, 논리, 의학 시험에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고요. 그리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발표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행사로 미 증권가에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올려 잡으면서 이 엔비디아 주가가 행사 동안에만 4% 넘게 뛰었고 금요일에도 3%대 추가 상승해서 이제 지난주 한 주 동안 총 7%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엔비디아의 움직임 아직까지도 탄탄한 모습인데요. 다른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은 어땠습니까? 네,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가 속해 있는 빅7 대형 기술주들은 이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네. 애플의 경우에는 0.53% 소폭 올랐는데 그러니까 전날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된 지 하루 만에 반등한 겁니다. 그리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2.15% 올랐고요. 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0.36% 상승해서 장을 마쳤습니다.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는 약세를 보였고요. 그런데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감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제 세계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주 코스피 상황은 어땠습니까? 네, 지난주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소폭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종가를 살펴보면 지수가 0.23% 하락한 2,748.56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. 그러니까 주중에 미 FOMC 회의 직후에 급등했던 만큼 주말에 소폭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풀이됩니다. 그리고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갔지만 이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 영향이 더 컸습니다. 지난주 한 주간 코스피 상승률은 3.06%로 집계됐습니다. 네. 종목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할 텐데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넘지 못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8만 원을 이제 목전에 두고 8만 전자 기대감이 커졌는데 이제 금요일에 반락하면서 네. 그런 기대감이 무산됐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 마감가는 7만 8,900원이었고요.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방산주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. 이 방산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%대 상승했고 현대로템이 3%대, 한화 시스템이 2% 가까이 올랐습니다.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종목도 있는데 화장품주가 업황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좀 대체로 강세를 보였습니다. 네.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주 코스피는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?
네,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번 주에도 좀 지속하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 분위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상됩니다. 특히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대형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요. 다만 이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도에 나설 수도 있는데 이제 일부 조정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거라고 분석됩니다. 이번 주 주요 재료도 짚어보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2월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되고요. 금요일에는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. 그리고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로 2,690에서 2,810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. 네,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주에도 강세 분위기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